세수를 하려다 말고 거울 앞에 멈춰 선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알던 젊은 나는 없고 낯선 노인 한 명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보다 더욱 생경한 것은 평생 누군가의 부모이자 배우자로 불리며 쉼없이 달려온 내 이름 석자의 무게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역할만 남은 것일까? 한참을 그렇게 잃어버린 내 진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새벽 5시, 알람의 도움 없이도 관성에 눈이 떠지나 정작 영혼이 머물 곳을 잃어버린 듯한 막연함이 밀려온다. 수만 번은 좋게 보았을 안방 평범한 천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평생을 바쳐 수행해온 허다한 역할들이 허물처럼 벗겨진 뒤에 남겨진 자아는 과연 누구인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본다. 어둠과 빛이 뒤섞인 그 짧은 순간, 젊었을 때는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새벽의 변화를 이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챙겨나가면 이미 해가 떠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어둠이 물러가는 과정을, 그 빛의 미묘한 차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다. 문득 생각이 머문다. 나는 누구였나?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나를 정의해야 하는 이 낯선 계절이 찾아왔음을 실감한다. 나는 한평생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직원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다. 그 역할들의 이름, 석자를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직함들이 하나씩 허물처럼 벗겨진다. 직장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모든 소임에서 은퇴한 지금,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아닌 나, 관계가 아닌 나, 직함이 없는 나. 정작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나 자신을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할이 소멸한 자리에 정적이 이토록 무겁고도 낯설 줄은 진정 몰랐다. 누구도 깨우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와 마주 앉는다. 커피 향이 거실 가득 퍼지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든다. 남은 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 답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 마음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의 내면으로 아주 느린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생의 후반부에서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참 유한하다는 것, 기회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 말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숨이 찼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고, 무언가를 이루어 증명해야 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했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도 물러났다. 삶을 지탱하던 굵직한 직책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나니 문득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 모든 역할이 다 벗겨진 후에 남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다.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누군가의 직원으로 말이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역할에 막이 내리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한다. 평생을 역할로 정의되어 왔기에 역할이 없어진 나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낯설기만 하다. 이름 석자 뒤에 붙던 수식어들이 사라진 자리가 마치 텅 빈 공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자기 인식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젊었을 때의 자기 인식이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치열한 물음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기 인식은 조금 더 깊고 은은하다. 나는 누구였고 지금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너그럽게 돌아보는 일이다. 나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허락된 남은 시간을 품위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존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생이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자기인식과 성찰의 삶의 지침. 첫 번째 지침은 과거의 자신과 대면하는 일이다.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거실 바닥에 앉는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옅은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결혼식 날의 빳빳한 정장, 아이들의 돌잔치, 누나니 햇살이 좋았던 어느 가족 여행의 기록들. 사진 속에 나는 참으로 젊다.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과 풍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저 환한 표정 말이다. 거울 속의 노인과는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모습이지만 분명 저 사람도 나다. 20년 전 혹은 30년 전의 나는 대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며 살았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조급했다. 늘 부족했던 통장 잔고와 아이들의 교육비, 집 대출금과 부모님의 병원비.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저녁 시간을 희생해가며 일터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던 세월이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쌓여 이제 아이들은 제 몫의 삶을 살고 있고 빚도 갚았으며 은퇴 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 안락함을 얻기 위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는 무쇠 같았던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친구들과는 어느덧 소원해졌다. 아이들이 자라는 그 귀한 순간에 나는 얼마나 곁에 있어 주었나. 배우자와 마주 앉아 걱정과 근심이 아닌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또 몇 번이나 있었나. 무엇보다 큰 상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할 틈조차 없이 그저 주어지는 일들을 해치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이제 와 후회되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참으로 아픈 질문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 절박했던 선택들이 모여 비로소 지금의 평온을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나온 삶을 자책하며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의 내가 내린 무거운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빚어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좋은 기억이든 아픈 상처든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 삶의 궤적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과 다름없다.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건네본다. 참 애썼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버텨온 것이라고. 이제야 비로소 사진 속에 그 청년과 화해의 악수를 나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그것이 남은 생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단단한 시작이다. 두 번째 지침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다. 과거의 나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 현재의 나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거울 앞에 서본다. 주름진 얼굴과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칼 그리고 조금은 처진 눈꺼풀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조정할 수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월의 흔적을 훈장처럼 달고 있는 한 노인이 그곳에 서 있다. 몸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매일 아침 실감한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는 관절의 통증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 앞에서 숨이 차오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도 늘어났다. 방금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 때면 문득 서글픈 마음이 밀려오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러한 변화들이 때로는 나를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잃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은 것도 있기 마련이다. 젊음의 팽팽함은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 예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깊은 여유가 들어앉았다. 모든 일에 서두르며 시간에 쫓겨 살던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흐르는 시간을 가만히 음미할 줄 알게 되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질 듯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깨달았다. 그 대신 건강과 깊은 관계,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내 생의 가장 밝은 정오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수십 년간 몸에 밴 낡은 습관들은 때때로 다시 의미 없는 고민 속으로 끌어당긴다.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남지 않을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현재의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모순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전히 넘어지며 배우고 있고 이 나이에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믿는다. 거울 속의 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자. 비록 낡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게 여문 삶의 진실이 들어있음을 잊지 말자. 현재의 나를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은 생의 길도 환하게 열릴 것이다. 세 번째 지침은 남겨진 시간을 위한 능동적인 자기인식이다. 탁자 위에 놓인 모래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아래로 내려앉은 고운 모래들이 쌓여갈수록 위에 남은 모래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생의 후반부에서 나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남겨진 이 소중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단순히 남은 날들을 세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떤 문장들로 채울지 고민하는 숭고한 선택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할 줄로만 알았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유한하며 그 끝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가 될지 모를 그 시간을 더 이상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마음 밑바닥에서 차오른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한다. 무엇이 나를 진심으로 미소 짓게 하는지, 무엇이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지 말이다. 남은 생의 지도 위에 내가 찍고 싶은 점은 무엇이고 긋고 싶은 선은 어떤 모양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얘가 진짜 원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 생업에 치여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야 만나는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채우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일터에만 묶여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으로 떠나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며 뒤늦게 예술적 영혼을 깨우는 이들도이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지혜와 자원을 사회에 기꺼이 돌려주며 봉사의 기쁨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답이란 없다. 각자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며 처한 상황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자식들이 바라는 모습, 세상이 기대하는 노년의 정석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축제이자 특권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남은 생의 절반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남겨진 시간은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채워져가는 과정임을 믿는다. 나를 알아가는 이 고요한 성찰 끝에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지침은 내면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가끔은 이유 없는 서늘함에 눈이 떠질 때가 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으면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낯선 두려움들이 소리 없이 방안을 채운다.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는 일이다. 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결부터가 다르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고 뒤처지는 것이 무서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마음을 흔든다.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예고 없이 찾아올 병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언젠가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지독한 고독감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과연 내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는 두려움 또한 문득문득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두려움들과 똑바로 마주 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거대한 파도에 압도당하는 듯한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질 감정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눈을 감을수록 두려움은 상상력을 먹고 자라나 더 큰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고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폭풍우가 지난 뒤의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내게 허락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일의 어둠을 걱정하느라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 남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는 건강한 갈망이 생겨난다. 병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것은 비가 와 땅이 젖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제는 청년 시절의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기보다 조금은 삐걱거리는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적당히 운동하고 정갈하게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리를 다하면 그뿐이다. 그 이상의 영역은 순리에 맡기고 노쇠해가는 육신의 변화를 저항이 아닌 수용의 눈으로 바라보자.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생의 단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곁에 있는 관계를 소중히 다독이고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열어두는 일이다.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두려움에 내어줄 시간을 준비와 성찰의 시간으로 바꿀 때 마음에는 비로소 단단한 근육이 생긴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자의 마지막 성찰이다.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그 너머의 빛을 볼 수 있듯이 두려움을 품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에 닿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5번째 지침은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풀고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다.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듯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문이다. 나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오랜 세월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던 타인에 대한 용서를 마칠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는 고요한 평안을 허락한다. 평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 모질게 내뱉었던 말, 그리고 영영 놓쳐버린 기회들까지 말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고 멈춰서 있는 것과 같다. 과거가 현재를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나간 후회가 내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두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완벽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했던 나를, 서툴러서 실수했던 젊은 날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어야 한다. 그때는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나도 삶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중이었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스스로에게 이토록 다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아프게 했던 타인들과도 이제는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나를 실망시키고 떠나갔던 사람들, 내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냈던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이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원망의 무게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가볍게 걷기 위한 결단이다. 특히 이제는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로 기억 속에 멈춰 있는 부모님을 보내주어야 한다. 내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들도 그저 완벽하지 않았던 한 사람일 뿐이었음을 인정하자. 그들도 그 척박한 세월 속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그 서투과 모자람조차
그들이 가진 사랑의 한계였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의 어린아이는 비로소 성장을 마친다.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 많이 부족했고 가끔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진심만은 그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미안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 짧은 진실 하나를 마음에 품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부모라는 무거운 역할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의 얼굴이 드러난다.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모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 그 텅 빈 공터에 남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볼 때 눈이 반짝이는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해 하는가?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사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니, 이제는 그래야만 한다. 남은 시간을 껍데기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어떤 이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평생 들을 틈 없던 선율이 이제야 가슴을 울리는 축복을 만끽한다. 또 어떤 이는 평생 가슴에 쌓아둔 이야기들을 글로 옮기며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 숲길을 산책하고 꽃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의 순리 속에 녹아들 때 비로소 평화를 느끼는 이도 있다. 늦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생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간을 진짜 나로서 단 1분이라도 살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그를 놓아준다라고 조용히 되뇌어보자.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을 들여보낼 것이다. 모든 사회적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다. 건너편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진다.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그 소리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 우리 집도 한때는 그랬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여 학교로 보내느라 전쟁 같았던 아침들. 그때는 그 소란함이 그렇게나 힘들고 고단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운 소리들을 멀리서 빌려 들으며 혼자 서 있다. 시선을 옮겨 내 손을 본다. 언제 이렇게 깊은 골이 패였을까 싶은 주름진 노인의 손이다. 거울 속에 나는 늙어 있는데 내가 아는 나의 영혼은 여전히 청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이는 나와 느껴지는 나 사이에 괴리감이 생경하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을 참 쉽게도 내뱉었다. 나중에 가보자. 나중에 말해주자. 나중에 시작하자.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나중이라는 것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지 못한 말들과 가지 못한 길들이 발목을 잡는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한한 시간의 끝자락에서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침대에서, 과거에서, 그리고 늦어버린 후에서 말이다. 얼마가 될지 모를 남은 시간을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찾아야 한다. 타인을 위해 살고 역할을 수행하느라 나를 들여다볼 틈조차 없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오롯이 나와 마주할 시간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이 내 생에 허락된 가장 소중한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집 안에 등불을 하나둘 끄는 마음으로 앉아본다. 평생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냈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겪었으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맞았고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머물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빚어냈다. 돌아보면 결코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가슴 저미는 후회도 있고 미처 채우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아물지 않은 흉터 같은 상처도 곳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모자람과 얼룩조차도 결국 삶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였음을 말이다. 이제는 오롯이 지금의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현재의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다가올 미래의 나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 그것이 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과업이다. 누군가는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마주하는 일에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고요한 방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 귀한 시간을 말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제는 정말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가슴 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후회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나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노년의 삶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게 된다. 어둠이 깊어야 별이 빛나듯 지난한 세월을 견뎌온 당신의 영혼은 이제 가장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할 준비가 되었다.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가 타인을 위한 의무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작은 손길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삶은 다시 시작된다. 마음 있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